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체회의 행사의 일부 사회를 맡은 외국인 주민회의 인구원 문화다양성 분과위원장 니하트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울시의 류경희 과장님, 또 서울시 팀장님들, 또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함께 만날 수 있어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서로 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은 모두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3기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의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약 5분 정도 되는 외국인 주민회의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 서울. 서울에는 특별한 소통 창구가 있다는데요.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이 될 수 있게 정착을 돕고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여는 외국인 주민회의. 외국인 주민의 인권 및 문화 다양성 향상과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주민회의가 앞장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지산에서 온 존입니다. 현재 제3기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회는 2016년에 서울시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되었다는 정책들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네, 현재 서울시에 사는 현지인과 외국인 주민들 간의 보편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앞으로 저희가 보편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바논에서 온 삼훈 사메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 부의장 업무를 맡고 있고요. 인권분과위원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에서 앞으로 사실 정책 전반적으로 바꾸려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모든 외국 주민들 위해서 모든 문제점 파악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우선순위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정책 하나씩 그렇게 제안할 예정이고 우선 우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후배들은 왔을 때 같은 그 방향으로 가서 서울시 외국인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환경분과위원장 미야우치 히사요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분과에서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생활환경개선분과 부위원장 박시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생활환경개선분과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저희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현장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모여있는 목소리를 저희들이 좀 더 귀 기울여서 저희들 시청에다가 제안하고 그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우리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르바이잔 출신 한국 기하자 니하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외국인 주민회의 인권 문화 다양성 분과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분과는 거주 외국인들의 문제점과 인권 관련 또 문화 다양성 관련 문제와 제안을 받고 서울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 문화 다양성 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몽골에서 온 버뜨갈 혹은 최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그 다음 해에도 이런 외국인들이 많아진 것만큼 또 코로나 시국이 좀 빨리 사라지고 좋은 제도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서울시를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량 강화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루이자입니다. 저희 역량 강화 분과에서는 한국에서 단기간이나 장기간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들이 본인의 실력이나 능력을 발휘하여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주민회의에서는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한 한국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잘 보셨나요? 위원 모두가 촬영을 하며 만들어진 영상인 만큼 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주 서울시 홈페이지와 외국인 주민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내주신 우리 희사여 생활환경 개선 분과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외국인 주민회의의 1년간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우리의 장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많은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그 1년간의 활동을 우리 존 의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니핫 위원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서울시 제3기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의장 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발표를 시작에 앞서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외국인 주민회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제 역할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그리고 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류경희 외국인 다문 담당관님께 이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활동 첫 번째로 좀 활동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장으로서 이제 1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출범식을 하는 거는 어제 같은데 이제 1년이 지났네요. 우리 외국인 주민회에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았던 점은 우리 적극적이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과 다양한 주제라서 우리가 토론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 분과에서 나오는 전체 제안에 대해서 시청으로 제안하는 것은 제가 처음 경험해봐서
제일 좋은 점이고, 이제 제일 아쉬웠던 점은 교류입니다. 우리 외국인 주민회 오늘 다 이제 얼굴 뵈기로 지금 저희가 한번 이상했었는데,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더 얼굴을 못 보게 이렇게 좀 대면으로 지금 하고,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남은 2년 동안 서로 얼굴 볼 수 있게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대면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각 분과별로 총 12회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획위원회는 총 4회가 지금 진행됐고, 역량 강화 교육도 두 번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제3기 외국인 주민회 이제 총 제한된 전체 제한 건수는 33건입니다. 현재 이제 반영된 거는 13건이고요. 그리고 아직 반영되지 않는 거는 4건입니다. 아직 검토 중인 거는 보시다시피 16건입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도 이제 실적을 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 인권 문화 다양성 분과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이 나왔고요. 역량 강화 분과위원회에서는 18건이 나왔고, 생활 환경 개선 분과에서도 이제 7건이 나왔습니다. 7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외국인 주민회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의 잠석 수당은 200%가 이제 인상됐고요. 지난 9월 1일부터 이제 기본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금 인상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시책에서 이제 각 위원께 명함도 제작해줬고, 이제 외국인 주민회 단독적인 아까 보신 외국인 우리 히사야 위원장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 단독적인 홍보 영상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이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 언론 소개 주제인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장직을 맡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외국인 주민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보시다시피 다양한 이제 국내 외부의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국인 주민회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좋은 정책들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장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우리 외국인 주민회 위원님들께서 1년간 활동을 참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활동을 토대로 내년에는 더욱더 활발한 외국인 주민회의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분과별 정책 제안 발표 시간입니다. 1년간 나온 많은 정책 제안들 중 위원님들의 직접 투표로 선정된 우수 제안들을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발표 순서는 생활 환경 개선 분과, 인권 문화 다양성 분과, 또 역량 강화 분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제안당 발표 시간은 10분이고 발표, 질의응답, 소관 기관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히사야 생활 환경 개선 분과위원장님께서 도서관 검색 시스템 개선이라는 제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안 나오는데 공유는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네, 이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검색 시스템 개선.
생활환경 개선분과 제안자 미야우치 히사요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정책 제안을 발표하느라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앞에 계시는 분들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몸을 움직일 겸 한번 뜨거운 박수로 네,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며 풍부한 소장 자료와 다양한 서비스로 서울 시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도서관 방문이 제한되기도 하다 보니 예약도서 대출이라든가 상호대차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늘고 있습니다. 즉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 검색의 중요성과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도서관에는 한국어 서적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쉽게 접해볼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원서가 있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어 자료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우리처럼 외국인 혹은 다문화 가정 인원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 그런 원서를 접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서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 어딘가요? 서울도서관, 바로 시청 앞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자료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어 원서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열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출도 물론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 자료실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궁금해져 가지고 담당 직원분께 통계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신 국가의 언어가 이 도서관에도 있나요? 제 출신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3,000권 넘게 원서가 열람 가능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 제안을 할 때까지는 이렇게 많은 자료, 모든 자료를 합하면 25,000권 넘게 있습니다. 원서가. 이렇게 귀한 자료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부터 저는 이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순서대로 제 제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항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아래 두 개의 내용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언어별 소장 현황을 게시하고 검색 안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 모았습니다.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언어별 소장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국내에서 한국 서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국외에서가 얼마나 있는지 이 정도만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소장되어 있는지 열람 가능한지 이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이용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져서 저한테는 익숙한 일본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해외 사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사례 여러 번 나올 텐데요. 모두 지금 보시는 도쿄 도립중앙도서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아까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내 자료 그리고 외국어 도서 소장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어 도서가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지, 특히 일본에서 가까운 나라 중국어 도서 그리고 한국 조성어 도서, 조성어 도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북한 도서를 말합니다.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마도서관, 이거는 분강입니다. 분강에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어 이연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는 중국어 및 한국 조성어 도서 자료 코너가 있다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 사진 자료로도 안내가 되어 있어 굉장히 유익한 홈페이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제가 괜찮다, 좋다고 생각한 것이 자료 코너. 도서관에 가면 여러 가지 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장 어디에 어떤 내용의 서적이 있는 건지 사전에 알 수 있어 이연자들이 큰 편의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어 조성어 자료, 한국어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서적들이 얼마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성어 자료는요, 현대서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고 24,000권 소장하고 있으며 3,000권은 자료 코너에 진열되어 있다. 나머지는 서고에 있겠죠. 이런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래를 보시면 한국 조성어 자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연자들이 자주 찾는 인기가 있는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 PDF로 따로 안내가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안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외국어 도서 검색 방법 및 안내를 해줬으면 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현장에서는요,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검색 방법 다 그대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도서관에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홈페이지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것이 없었고 전화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목한 점은요, 도서관마다 비고랑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도서관마다 해당 도서, 제가 찾고 싶은 해당 도서를 찾기 위해서는 검색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래서는 이연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해외 사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도서관에서는 소장 자료를 찾는 방법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당 자료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건지, 또한 소장 자료 검색창에서 어디에 클릭을 하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서울시 도서관에서도 게시되었으면 이연자들의 외국어 검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결과는요, 공교롭게도 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요, 사실은 제가 시작한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생활개선분과 왕견리 위원님 그리고 달래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료 제공, 물론 제가 소속하고 있는 생활환경개선분과의 위원님 하나하나가 응원해 주셨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분과에 계시는 루이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반영되게끔 가장 힘을 써주셨던 것이 주무관님, 김희진 주무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게끔 노력을 해주셨겠죠. 그런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박수를 크게 쳐드려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내 삶을 바꾸는 지식문화도시 서울 생활환경개선분과위원장 미야우치 이사요 발표였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요, 제가 이메일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여기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주무관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제안은 서울도서관으로 전달이 되어 현재 반영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조은경 외국인 주민 사업팀장님께서 이 내용을 강력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강력한 설명이기보다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를 눈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서울도서관 우리 처음에 첫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사요 위원장님께서 검색 방법 안내를 해달라 해서 반영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돼 있는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첫 홈페이지에서 이제 신청 참여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거기에 특정 언어 도서만 검색하고 싶어요라는 글로 게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면 그 방법이 게시가 되어 있고요. 넘어가서 처음에 이제 검색을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에 일단은 한글로 도서관이라고 치고 저기 끝에 보면 더보기라고 조그맣게 오른쪽에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요. 거기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스크롤바를 이용하시면 그 다음 넘기셔서 스크롤바를 이용하시면 그 옆에 도서 언어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언어를 클릭해서 그 결과만 노출돼서 원하는 언어의 검색 결과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색 방법이 게시가 되어 있고 안내가 되어 있다는 게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원래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니까 이걸 게시로 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도서관별 언어별 소장 자료 일람 뭐 현황을 좀 알고 싶으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이제 이사위원님께서 보셨듯이 뭐 국내 언어, 외국 언어 이렇게만 현황이 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일 첫 번째 화면에 역시 보시면 일반 현황을 보시고 클릭하시고 도서관 소개에서 일반 현황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국의 언어별 자료 현황 해서 이렇게 언어별로 자료 현황을 정리한 거를 그 현황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저희 외국인 주민회의에서 나온 제안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는 매우 뿌듯합니다. 그 다음은 생활환경개선분과 에밀백 위원님께서 생활 쓰레기 배출 영문 안내문 제작 및 배포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 개선 분과 키르기즈스탄 출신 에밀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자료는
한국에서 이제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외국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는 건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이게 이제 서울시에 사는 외국 분들은 이제 돈이 없어서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아니고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고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무단투기로 하다 보면 민원도 생기고, 그리고 무단투기로 인하여 그 과태료 내용도 보면 90%가 외국 분들입니다. 그만큼 외국 분들이 잘 모르고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봤을 때는 연간에 15조 원 정도 이제 이루는데, 그게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 그리고 외국 분들 그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런 그 쓰레기 관련된 비용이 줄어든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한 장으로 된 간략한 영문으로 되는 영어로 되는 안내문 제작을 했으면 하는 목적인데요. 주로 이제 대학 신입생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외국 새로 들어오신 외국 분들은 그런 본인들의 국가에서 그 분리 배출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한국에 들어와서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외국 분들도 각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는 주로 이제 영어를 잘하는 외국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영어로만 제작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 구별로 약간 좀 종량제 봉투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출 장소와 배출 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과태료 내용도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아래 그 내용만 지정을 해서 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그것만 약간 수정을 해서 그 안내문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그 영문 안내문은 한 장으로 이제 만드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배포를 해야 되느냐, 그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협조도 좀 받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 분들이 이제 민원 갔을 때 그때 이제 배포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1345로도 이제 외국인 관련된 자격이나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문자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데 외국 분들한테 그 1345에서도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아까 그 안내문을 문자로 드려서 아니면 QR 코드로 만든 홈페이지 장에 그 안내문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문자로 외국 분들한테 보내면 그분들도 빨리 그걸 이제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어 안내책자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그거 이외에 보면 서울시에서 거의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 분리 배출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온 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QR 코드를 홈페이지에다가 올려 놓으면 그 외국 분들이 아까 1345나 이렇게 이제 접속하게 되고 이제 또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각
서울에서도 이제 구청별로 구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뉴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일원화 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영산구의 경리단 그 이태원동 주민센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쓰레기 매뉴얼도 자세하게 한글 영문 같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배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거는 이렇게 이미 보면은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제 어디서냐면 이게 보면 화성시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 그 한글로 한 장, 영문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한 장으로 돼 있는데 그 간략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쓰레기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만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배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서울에 거주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 언어는 영어로만 만들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쪽 그 구로구나 이런 쪽 보면은 중국 분들도 계시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어로도 하나 그런 안내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된 한 장인데 화성시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대신에 이제 일원화를 해서 그 모든 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일원화된 안내문으로 가면서 다만 이제 보면은 그 골목길에서 벌어질 때 시간이 또 다르고,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는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대로변에서는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인데 이제 시간대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형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 뭐 여기로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해서,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서 대형 음식 버릴 수 있는데요. 근데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그 앱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앱에서 이제 아까 자세한 쓰레기 버리는 방법의 매뉴얼에 대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별로 조금씩 이제 배출 장소나 배출 시간이 이제 다르면 그것만 이제 각 구별로 이제 구에서 이제 직접 수정 적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 분들이 빨리 그 사회적 제도에 학습하고 재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도 이제 줄어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또 이렇게 가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게 잘 구축이 되면 추후에 다른 지역으로도 그걸 이제 또 벤치마킹해서 또 그걸 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제안은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로 전달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역시 조은경 외국인 주민 사업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에밀백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생활 쓰레기 배출 영문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제안 잘 들었습니다. 이 제안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전달이 됐었고요. 이미 4개 구가 시행 중인 사항이었고, 이 제안 이후로 6개 구가 추가적으로 영문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중구청에서 보여주신 건데요. 올해 하반기에 벌써 제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영어와 중국어로 쓰레기 배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치구도 내년에 시행을 하면 추가적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짧고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인권문화 다양성 분과의 보메이 위원님께서 외국인 본인 등록 시 외국인 등록증 이름 기준으로 통일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문화 다양성 분과위원 보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외국인 본인 등록 시 외국인 등록증 이름 기준으로 통일이라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은행 계좌, 통신사,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름 조금씩 다 다르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자, 띄어쓰기, 글자 수 제한. 네. 지금 들리세요?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절자, 띄어쓰기, 글자 수 제한, 성과 이름의 순서 등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할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 은행 계좌, 통신사에서는 주로 영문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즉 직장 가입자에서는 현재 한글 이름으로만 등록이 가능하여 서로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문 등록이 필요하여 인위로 한글 이름을 만들어서 등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영문과 한글 이름 혼용으로 등록 가능하나 직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한글 이름으로만 등록 가능하여 가입자가 영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내용 변경 신고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보시면 위에 두 개는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 동시에 기재되어 있지만 아래 등록증에서는 영문 이름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와 학교는 한글 이름이 생기며 외국인 등록증에서 기재되고 있지만 저 같은 일반 외국인은 아직 영문 이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은행 계좌 등 곳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의 이름과 통일하게 기재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증 보시면 여기 한글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달마다 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자동이체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 자동이체 신청할 때 예금주 부분에서는 자동으로 한글 이름이 되어 있으며 스스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영문으로 등록된 은행 계좌와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자동이체 신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 방문하거나 매달 수동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예약 시에도 한글 영문명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의 혼용 문제 외에도 영문명의 대문자와 서문자 혼용, 성과 이름의 순서 전도, 가운데 이름 생략 등 문제로 인하여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외국인 주민 이름 등록 시 영문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름을 기준으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의 이름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기대하는 효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름이 달라서 본인 인증 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제안은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건강단에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조은경 외국인 주민사업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본인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이제 4대 사회보험기관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4대 사회보험 실무협의회의가 이게 분기별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의 안건으로 이 보메 위원님의 안건이 논의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이제 아직은 좀 안 된다,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셔서 이제 이게 사내 보험 기관이 전부 다 합의를 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은 반영이 되기 어렵지만 이제 이렇게 불편 사항과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면 추후에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말씀다시피 지금 당장 반영은 어렵겠지만 저희 목소리들이 이렇게 조금씩 합쳐진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이 내용들이 반영되어 외국인 주민들이 또 살기 좋은 서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인구 문화 다양성 분과의 사메르 부의장님께서 외국인 부동산 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훈 사메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 부동산 계약서 개선 정책 제안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제가 직접 수령한 그 계약서 하나 준비했는데 저도 한국에서 한 15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단기 임대부터 뭐 전세 계약까지 다 해봤는데 항상 참 애매한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는 친구가 집 계약, 월세 계약을 하다가 제가 따로 이 계약서 좀 봤는데 지금 보시면 계약서에다가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시설 작동, 뭐 수선 필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데 또한 예를 들면 도배 필요, 뭐 일조량, 뭐 불충분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목적물 조립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에 조립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조립을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에 대한 가스 점검, 수선, 공사 및 긴급 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24시간 전에 조립 동거하면 임차인이 조립 허가에 불구하고 목적물에 조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 계약서에다가. 그리고 엄청 많지만 이 부분들은 원래 특약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특약에서 들어가진 않고 제3조, 제4조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 부분들 대한 설명이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여기 또 엄청 많지만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예를 들면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이 잠금 장치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물건들도 아예 그냥 패서 버릴 약간 이런 권리는 있다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협의하면 원래 임차인이나 임대인 이게
뭐 협의하고 원래 계약서 쓰는데, 근데 과연 이 친구가 이 모든 설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었을 때도 이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도배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장치 고장 난 게 있으면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아예 중개 그 세무서 하시는 분이 아예 그냥 알아서 체크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계약서 다시 봤을 때 그 지금 임차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이분과 같이 많은 외국인들은 보통 집계약서 할 때 뭐 단기 임대라든지 아니면 월세 임대라든지 전세 임대라든지 한국어 실력 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너무 많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다 만료되면 보통 이 사람들이 아예 그 보증금 아예 못 받거나 아니면 받을 때 약간 몇백만 원 가까서 돌려주는 그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점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 한국어 실력도 부족함을 불구하고 확정 일자도 안 하신 분 되게 많아요. 전입 신고 안 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집 사게 나갔을 때 분명히 뭐 전입 신고 하지 말라는 집주인 몇 명 있는 것보다 엄청 많아요. 전입 신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제가 사게 해드릴게요. 그것도 출입국 사무소 가서 비자 연장할 때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관리비 부분도 마찬가지. 계약서 썼을 때 관리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인상이 됐을 때 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5만 원까지 인상될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은 계약했을 때 약간 좀 애매한 문제들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표준 계약서 영문이나 중국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순서대로 어느들 표준 계약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외국인 주민들한테 부동산 계약 교육 도입 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했는데, 특히 뭐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아니면 각 지역 글로벌 센터 어차피 교육 프로그램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주민회의 그때 부동산 교육 따로 받았어요. 엄청 도움이 많이 됐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한테 엄청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근데 대부분 외국인 주민회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한 10년 이상 아니면 뭐 7, 5, 10년, 15년, 2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대해서 약간 알고 있는데, 다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입했을 때 우선 임차인 인권 보호할 수도 있고 사기 방지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확정 일자 할 때 임차인 주소 기록하기 및 보증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비자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 출입국 사무소 트래킹 좀 가능하니까 이런 효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이 제안은 소관기관인 서울글로벌센터 진성경 상담운영팀장님께서 온라인상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립니다. 바로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외국인 주민 분과별로 발표해 주신 훌륭한 정책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글로벌센터 상담 운영을 맡고 있는 진성경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공업 서비스 및 그 제공에 관한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글로벌센터에서는 2020년 올해에 임대차 계약 작성 운영과 유의사항이란 주제로 6월에 영어권, 7월에 태국어권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총 1회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글로벌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도 임대차 계약 작성 운영과 유의사항 교육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달 말에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와 임대차 주의사항,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등
계약 관련 참고용 자료를 외국인 주민분들이 실생활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PDF 파일 형태로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니 많은 곳에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안이 반영되어 부동산 계약서 번역본이 나왔더니 정말 놀랍네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루이자 역량강화 분과위원장님, 루이자 또 캐스린 위원님과 서울 유스 파르라멘트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량 강화 분과 캐스린과 루이자입니다. 저희는 서울 유스 파르라멘트라는 제목으로 정책 제안을 준비해봤는데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안화 문제점, 개선 사안을 말씀드리고 캐스린 위원님의 해외 사례와 기대 효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로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단과 기관에서 전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되고 있고 실행 중이지만 한국인 전소년과 외국인 전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년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인 전소년과 외국인 전소년 간의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를 살펴보시면 작년에 교육기본 동계 다문화 학생 수 동계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문화 학생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은 국내 출신 다문화 가정 학생 물론 외국인 가정 학생 그리고 중도 입국 전소년 포함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부모의 출신국을 보시면 베트남이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중국, 필리핀, 일본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전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소년 같은 경우에는 전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9살부터 24살까지의 사람을 전소년이라고 하는데 전소년들이 학교 적응, 사회적 적응을 하면서 우울증, 심리적 불안감, 충동을 많이 느끼면서 한국에 체류 중인 전소년들의 자살 형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전소년의회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외국인 주민회의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소년들이 전소년 관련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 제안을 내고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바로 4가지 분야, 생활복지, 인권윤리, 인교육, 문화 참여 분야에서는 정책 제안을 하면서 본회에서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 사례 정책이 반영이 되고 서울시에서 표창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서울시 전소년의회 활동 사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연 한국 전소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요. 2019년 제안 정책을 보시면 검토 결과는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으로 나왔습니다. 반영된 정책 제안을 살펴보시면 한국인 전소년들이 민주시민교육, 학교폭 전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비상대피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일부 반영된 정책은 자치구 전소년 진로축제 활성화였고요. 미반영된 정책은 서울시 전소년만의 문화가 있는 날, 학원 일여 휴무제 시행, 전소년 자율 예산 도입이었습니다. 저희 개선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개선 사안을 단기간 기획과 장기간 기획으로 나눠봤습니다. 단기간 기획을 보시면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전소년의회 다문화 학생 적극적인 참여 유도이고 2번은 신청 자격을 외국인 학생, 중도 입국 전소년 등으로 확대입니다. 장기간 기획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소년의회의 현재 연문 명칭인 서울유스칸슬에서 서울유스파르라멘트로 변경을 하고 서울특별시 전소년의회 웹사이트, SNS 등을 활성화시켜서 다국어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국제전소년의회 간의 협력입니다. 장기간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연문 명칭을 서울 스페셜 시티 유스 카운슬에서 서울 유스 파르라멘트로 변경하게 된다면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청소년들이
역할도 더 커지고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 때문에 조금 더 보다 큰 무대에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겠다고 믿고, 그리고 여기서 보고 계시는 사진들은 서울 특별시 청소년 의회 페이스북에서 가져왔는데요. 현재로서는 한국어로만 이제 사진들이 보도되어 있고 보고서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SNS도 활성화시키고 다국어로 홍보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제전소년의 간 협력 같은 경우에는 전소년의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있는데, 그래서 한국 전소년, 한국의 국내 중인 타문화 전소년들이 같이 다른 나라에 있는 전소년 의회랑 협력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같은 이슈를 같이 의견을 하고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 문화, 두 가지 비전을 마주하면서 국제적 시각으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전소년들한테도 연구와 자기 개발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제교류팀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반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진행은 1년에 한 번 하고 한 번에서 두 번 하고, 과정은 스터디 세션, 회의 진행, 발제로 하고, 회의 앙커는 국제 전소년 간의 경험을 나누면서 네트워킹이 실행되고, 정책 제안 주제는 매년 다르게 하고 서울특별시나 교육부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외에도 워크숍 캠프를 진행하면서 전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된다면 외국인 전소년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소년들이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어서 캐스린 의원님의 해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루이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야부터 말씀하신 대로 외국 사례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Le Parlement des Enfants 부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린이 의회 1994년 설립되었고, 이제는 1994년에 정책 제안 내용은 제출을 하고 법안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해외에서 프랑스 학교의 학급을 참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정책 제안을 내용 선정한 4개 입법안 중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 모든 참여 계정들의 대상으로 전사 투표를 통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 결과로 가장 많은 투표를 얻는 학급이 회기 우선자로 선출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 청소년 의회와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연도별 정책 제안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4 에디션에서는 스포츠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 강화가 있었고, 제23번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었고, 제9번에서는 모든 프랑스 학교와 유럽 연합회 학교를 이식시키기 위한 상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점은 실은 구회 위원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방문을 하십니다. 프랑스 해당 웹사이트 들어간다면 누구 그리고 언제 실제로 방문을 하셨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말로 어린이 해외가 제대한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제출된 실제 입법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말로 한마디로 협력 강화됩니다. 네, 이제는 해외 프랑스에서 프랑스 학교에 참여합니다. 해외에서도 프랑스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작년에 르블랑 프랑스 고등학교 학급은 직분 개발로부터 어린이들이 보호하자는 제안으로 제25회를 마치했습니다. 이것처럼 제18회
호주 그쪽은 투보아이 섬 에테이나 마푸 초등학교 그룹과 함께 학교 내 폭력과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 학생들이 돕는 내용으로 우수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Le Parlement des étudiants 부분입니다. 학생회이고 2015년 성립되었고 프랑스에서 도시별로 네 16개 있습니다. 활동을 다양하게 되었고 그중에 시뮬레이션이고 프로젝트 등 입법 그리고 첨단 메커니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유로피안 유th 파르라멘트 부분입니다.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 출신으로 참가자분들이 활동을 하고 문화 간 대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 청소년 의회 참전은 무엇일까? 최근 조사 결과로 93%로 국제팀 구성원으로 워킹 실력 증가되었다고 95%로 문화 다양성 인식과 상대방 배려 강화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분들이 자기 모국어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 72%로 영어 실력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ssemblée parlementaire de la francophonie des jeunes. 1999년에 프랑코포니 회의에 맞춰진 프랑코포니 청소년 의회 설립되었습니다. 이제는 2년마다 젊은 시민들이 특별한 이슈나 문제에 대한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첫째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우선 한국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자녀 간 네트워킹 형성 그리고 강화합니다. 둘째는 구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청소년 정책 제안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이고 사회 통합 동안 민주적 토론과 시민으로서의 역할 재발견하고 사회인식 개선, 평등한 사회에서 자기 개발 그리고 사회 발전의 기회 부여이고 청소년 위한 안전한 사회 활성화, 청소년 인권 보장, 청소년 진화적인 서울시업 기원하고 믿습니다. 둘째는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엔 우선 글로벌 시민 마인드 일을 통해 국제 협력 그리고 청소년 교류 중인이고 여러 나라 청소년 간의 외견 그리고 경험 나눔 통해 장외적이고 혁신적인 해외 결책 탐구이고 국내 제로 중인 청소년들이 국제사회 글로벌 시민 역할 강화합니다. 모두 이런 뉴스 보셨을 텐데 이제는 최근에 몽골 학생 학교 폭력 사건도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이런 사건 통해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도 다문화 학생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겪을 수가 있겠느냐. 저희도 정책 내용으로 생각했을 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혹은 서울시 청소년 회의와 함께 노력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동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제안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 서울시 청소년의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청소년 정책과의 이수영 주무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이수영 주무관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 중에 저희 부서의 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외국인 주민 회의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청소년의회 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발표를 들어보니 이미 충분히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 저는 일단 제안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정책과에서는 모집 공고를 게시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 특별히 외국인의 참여를 배제하진 않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는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번에 내년도에 모집할 때에는 이런 말씀을 주신 대로 신청 자격 외국인 학생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을 것이고 또 외국인 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서 영어나 그 외 외국어로 된 공고문이 다양한 곳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의회 SNS나 그의 웹사이트 게시물은 주로 청소년 의회 구성원들이 직접 게시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영어나 그 외 외국어가 가능한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SNS 등 웹사이트 등에 영어로 된 내용들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SNS 게시물들이 영어로 게시될 때 이렇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잘 정해주신 서울 뉴스 팔리아먼트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 간 국제협력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국제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제안 주신 내용은 잘 간직하고 있다가 향후 환경이 개선됐을 때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울시 청소년 의회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참여율이 더욱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은 역량 강화 분과의 야스코 위원님께서 유학생 및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 지원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양강화분과 기다 야스코입니다. 제가 정책 제안하는 거는 유학생과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 지원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거는 1분기에 5월 달쯤에 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PPT에 나오는 자료들은 다 그 당시에 나오는 기사와 이 뉴스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에부터 계속 일어나는 이 코로나 인하여 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또 외국인 가정 학생들이 굉장히 이 학습에 대한 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들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학교 현장에서도 이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이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 또 외국인 이 가정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7.1%가 되어 있는 수업 내용 이해 부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다문화 또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가 아직 안 되는 학생들이 다 포함해서 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다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원격 수업을 인하여 교육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문화 또는 외국인 가정 학생들이도 여기에 포함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격차에 대한 심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통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학생, 교사 간 소통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주로 한국 학생들이 이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두 번째, 가정 환경의 차이 또는 온라인 학습 기기 보유 여부, 이런 거는 굉장히 다문화 학생 또는
외국인 가정 학생들이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이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이런 태교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그런 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맞벌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침부터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국어가 안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 온라인에 들어가도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시는 분이 또 집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는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T급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되는 다각주택 또는 빌라 이런 데 사는 친구들에 대한 이 학습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물론 그렇지 다가 아니지만 주로 다문화 학생들이 이런 주택가에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이런 이 환경에서 이 부모님이 또 작년에부터 코로나 인하여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안에서 이 학습에 대한 이 의욕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서 거의 학습보다는 게임 쪽에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이 학습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해를 못할 것이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밑부분 보시면 역시 이 한국어가 잘 안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어가도 선생님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거의 2년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부모님이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일어나서 아침부터 온라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학생들이만 아니고 이 한국에 있는 유학생 또는 다문화 대학생들이 물론 한국에 있는 한국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코로나 인하여 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에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 유학생 또는 다문화 대학생들이 통해서 이 멘토링을 하면,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선 사활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랩이라는 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유학생과 다문화 대학생 1대1로 이 다문화 학생 또 외국인 가정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을 함으로써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학생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유학생이 또 한국어 또는 모국어 이 두 개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문화 또는 외국인 가정의 엄마와 또 그 자녀에게 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또는 이 진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의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온라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 현장도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 대학생이 주 1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통해서 멘토링을 하면서 학습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학습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정서적 안전 지원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 학생, 외국인
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따라하기 어려운 이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이 대학생들이 유학생이나 다문화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대사는 유학생 및 다문화 대학생, 멘티는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서울시랑 하는 것처럼 이 유학생과 다문화 대학생을 멘티링을 하는 거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사 활동으로서의 사용해도 되고 또는 이 아르바이트식으로 또 돈이 지급할 수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역시 이 같은 나라라는 같은 국가 이런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역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가정 자녀들은 학원은 물론이고 문제집을 사지 못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문제집을 사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유학생 또는 다문화 대학생들이 지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또는 이 미래에 대해서 이 진로에 대해서 이 많은 이 정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 유학생도 그리고 다문화 대학생도 사회에 많은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고 또는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 제안과 거의 유사하게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런이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제안의 답변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정책과의 엄기숙 방과후 활동 지원팀장님께서 현장에 와주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런 멘토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정책과 방과후 활동 지원팀장 엄기숙입니다. 오늘 기다 야스코님의 유학생 및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 지원에 대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의 특화된 멘토링 제공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 수업 등 학교 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 다문화 가정 학부모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기회, 아르바이트 등이 감소함에 따라 겪는 어려움이 대두되었습니다. 기다 야스코님의 제안에 대해 서울시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멘토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과 다문화 가정 멘티, 그 다음에 유학생, 다문화 대학생 멘토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올 8월 27일부터 서울시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중 학습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서울런 멘토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런 멘토링은 서울런 교육 제휴 업체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대학생 멘토, 교재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멘티가 서울런 교육 제휴업체 인터넷 강의를 듣고 대학생 멘토가 진도 체크, 질의응답 등 학습관리, 정서 심리 상담을 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서울런 교육 제휴업체는 21년 초등과정은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중학과정은 수박시, 엠베스트, 고등과정은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등 유명 인터넷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교육 제휴업체 한 곳에 모든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과정은 아이스크림 홈런의 예를 들으면
학습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습 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검정고시와 자격증 과정 에듀윌도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초, 중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런 멘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런 멘토는 22년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의 중학과정, 고등과정을 멘토링합니다. 역할은 서울런 교육 플랫폼을 수강한 멘티들의 학습관리, 정서, 심리관리입니다. 온라인 멘토는 전국, 오프라인 멘토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1월 사업 안내 후 신청하고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국영수 그리고 기타 서울런을 활용해 멘토링 할 수 있는 과목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대학생이 신청한 분야와 맞는 멘티를 매칭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유학생, 다문화 가정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야스코님의 좋은 정책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서울런 멘토링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력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 자녀들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참으로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정책 제안 발표의 일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부를 마무리하며 서울시의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류경희 과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유경희입니다. 보키예브 아우로르전 의장님 그리고 사문 사메르 부의장님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회의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6건 외에도 그동안 33건, 올 한 해 동안 33건의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런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이 외국인 주민분들의 생활에 좀 더 나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의 3기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다양한 다짐과 포부를 가지고 아마 시작을 하셨고 주민회의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짐과 포부가 다 이루어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모쪼록 22년에는 다 새로운 의장님과 또 부의장님과 그리고 함께 금년에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 제안도 해주시고 또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뭐 다른 말보다는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예. 그럼 저희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아낌없이 또 아주 강하게 격려의 박수를 서로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여러 외국인 주민회의 위원님들을 항상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 담당 김희진 주무관님 그리고 조은경 팀장님 계시고요. 또 담당 팀에 제냐 주임님과 이서연 주임님 계십니다. 일어나 주세요. 예. 이분들도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아낌없는 그런 행정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2부는 바로 잠시 후에 3시 5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잠시 휴식 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